자, 이번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르면 내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에도 이 꺾일 줄 모르는 집값에 정부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칼을 빼들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대책입니다. 자, 인기 개그맨이죠.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로 변신해서 100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황현희 씨가 정부의 3대 부동산 대책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대출 6억, 주담대 대출 6억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4억으로 내릴 것 같고요. 일단 공시가율이 지금 60%가 되는데 이거 바로 80%까지 올릴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럼 세금 더 걷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마포, 성동 이제 묶겠죠. 예,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아마 묶을. 왜 반박하기가 어렵지? 자, 김영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금 황인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3대 대책, 일단 대출 조이고 그다음에 공시가율 올리고 세금 더 걷겠다.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전 의원도 반박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박이 힘들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다 조이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실 거래 제한 구역으로 모으는 게 이제 클 것 같은데 네. 서울 전역을 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용산, 그다음에 서초, 송파, 강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걸 서울 전역으로 한다. 전역으로 해야만 할 거예요. 네. 그거를 예컨대 이제 뭐 오세훈 시장처럼 이 한강벨트와 강남 쪽만 뭔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거기만 규제 지역으로 묶고 네. 어차피 문재인 정부도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네. 다른 지역들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 이번에는 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대출은 아마 6억에 4억으로 줄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황현 씨가 이 돈을 좀 벌더니 이제 투자 전문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6억에서 대출도 4억으로 줄이고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세금도 지금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해야 같아요. 하죠. 마지막 수단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지금 뭐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50부제곱미터는 작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5평, 33평 있으면 33평, 네. 112가 국민평형이었다. 이제 59제곱미터 국민평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는 전국 분양가 평균이 5억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6억이 넘었고 서울이 네. 12억이 넘었어요. 일단 강남 지역에서 25평, 죄송합니다. 59제곱미터 아파트는 20억이 넘어요, 거래가가. 평균 매매가가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10억이 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억은 강남의 경우를 강남은 20억이 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우리는 사실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신화인데 1가구 1주택 네. 예, 한다는 거고 요게 이제 진보 쪽 아젠다죠. 보수 쪽 아젠다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 채를 갖고 있어 세금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아젠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1가구 1주택 신화 그리고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줄여주고 거래세도 줄여주는 이 신화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이 현상 막을 수 없다.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1가구에도 아니 100억짜리 주택 갖고 있고 50억짜리 주택 갖고 5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래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가격별로 세금을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을 매기자. 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비싼 주택을 더 이상 소득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면 팔고 싼 데로 가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오세훈 시장도 공급량 늘리겠다, 정부도 또 공급량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공급량 늘리면 뭐예요? 똘똘한 한씩 갖고 있어. 움직이질 않아요. 죽도록까지 갖고 있어요. 아니 돈이라는 것도 찍어낸 게 통화량이 아니잖아요. 네. 은행 들어갔다 나오고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이 늘어나야지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량이라는 것은 네. 찍어낸 게 주택량이 아니고 거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채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때 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세금만 제대로 넣으면 100채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돌릴 수만 있어요. 유통량이 늘어나면 네. 우리가 새로 짓지 않아도 공급은 충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상황은. 자꾸 너무 짓는 데만 초점을 두니까 나중에 이제 흉물이 되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 고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뭘 물려줄 거냐는 고민도 더 해야 되는데 총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다 똑같은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게 이르면 내일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집값은 못 잡고 있는데 수혜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직격했습니다. 김은혜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6.27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 모두 돌파한 거 아시죠? 수혜자가 정작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중에 서울 수도권에 사는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집값 상승 내역인데요.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6억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평소에 불로소득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둔 거 아니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서 자아 비판 대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6.27 규제 대책, 가격 상승. 결국 그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집 사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괴로워지고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가 아픈데 그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꽤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저 정도 시세 차익을 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김은혜 의원이 어제 그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5억 원. 네. 3달 동안 5억 원 올렸다는 것이고요. 송기호 경제안보 비서관이 3억 8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직역이 중요한데 주택정책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 비서관이 3억 원, 이태영 민정비서관 3억 원, 김용범 정책실장 2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명을 아니까 그 단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 대책으로 지금 대통령실 지금 참모들만 이익을 본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 상승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맞붙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김용진 교수님, 조국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시장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니 뭘 알고 얘기해라 모르고 뭘 이렇게 떠드느냐라고 비판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 얘기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만 늘려서는 안 되고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뭔가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강남과 한강벨트 공급을 얘기를 하니까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너무 강남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공급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점이 맞는 거예요. 네. 그쪽 공급량을 늘려야죠 당연히.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논점을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과거의 정책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을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자는 입장, 강남만 챙기면 다른 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지 말고 전체를 바라는 입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과거의 실패에서 한치도 못 배운 지금 정책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맞죠. 지금 늘려줘야 돼요.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직업을 더 지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좀 더 맞는데 좀 더 거시적 정책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늘리되 정부랑 협의를 해서 네. 똘똘한 한 채 재산세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세금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세금 건드려 하는 말씀이시네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다 올라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강남 살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금값 오르죠. 은값 오르죠. 네. 비트코인 값, 가상자산 값 오르죠. 주식 가격 오르죠. 부동산 가격 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경기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네.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코로나 이 풀린 돈이 안 거쳐서 돈이 너무 많아서 계속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 집값 잡는다고요? 규제를 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버려 지금 둘 수도 그 시도를 없고, 하고 있는 사실 거예요.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죠.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자, 내일 이르면 대책 나오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정말 강력한 뭐 지역도 정하고 세금까지 그다음에 대출까지 조이는 그런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